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사회정서 학습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개념적으로는 사회정서 학습은 어린이와 성인이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을 느끼고 보여주며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가 와 닿는가요? 아마 좋은 말만 다 넣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사회정서 학습이 어떤 이유로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실천 움직임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학생들이 폭력과 총기 난사, 마약 투여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가르치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등장하였는데요. 이전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고상한 품성을 기르는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목표로서의 교육이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적인 관계와 정서 관리에 초점을 둔 사회정서 학습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사회정서 학습일까요? 앞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여러 장면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적인 적응은 자신의 문제와 타인과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와 타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관리해서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이와 관련하여 사회정서 학습은 개인의 문제,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을 따르는 사람들은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적절하지 않은 정서를 만들고 그러한 정서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은 의사결정과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연적이거나 의도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 우발적인 사건을 적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적대감이 공격성을 촉발하고 상대를 보복하거나 습격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정보를 잘못 해석해서 우울증이나 불안 등이 발생하고 인간관계의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의 이론가와 실천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접근을 취하는데요. 차별적 정서 이론에 근거해서 정서적 문해력을 길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회학습 이론에 착안하여 타인의 행동이나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보 처리 접근으로서 사회적 정보의 적절한 해석과 예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의 초기 연구자들은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추출하였는데요. 그러한 특징은 자기와 타인, 인식과 관리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 타인 인식과 타인 관리에 유능한 사람들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 보았고요. 이러한 요소 이외에도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 성공적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서 설명했던 사회정서 학습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 사회정서 학습에 필요한 역량입니다. 사회정서 학습이란 자기인식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 사회적 인식 역량, 대인관계 역량,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학습이 아닌 과정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아니라 과정인 이유가 있는데요. 사회정서적 역량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방법만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조성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회정서 학습의 역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기인식 역량입니다. 자기인식 역량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의 영향을 정교하게 인지하는 능력인데요.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자신감과 긍정성을 갖는 게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하위 기술로 정서를 인식하고 이름 붙이기, 자신의 가치와 강점 인식하기, 삶의 의미와 목적감 갖기, 정서의 원인과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기, 긍정성과 자아 효능감 갖기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관리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스트레스를 다루고 충동을 억제하고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적인 또는 학업적인 목표를 향해 준비하도록 그리고 행동하도록 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위 기술 살펴볼까요?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감정에 대처하기, 충동, 공격성, 자기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통제하기, 스트레스 조절하기,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기, 희망과 낙관주의를 활성화하기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인식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타인과 공감하고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행동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규범을 이해하고 가정과 학교, 공동체의 자원과 지원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됩니다. 대표적인 하위 기술로 존중하기, 경청하기, 공감하기, 역할 채택하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인관계 역량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관계 역량은 다양한 개인 또는 집단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기, 경청하기, 협동하기, 부적절한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기, 갈등을 건설적으로 조율하기,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고 제공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위 기술 살펴보겠습니다. 정서 조절하기,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기, 관계 형성하기, 협력하기, 갈등 협상, 거절 관리하기, 도움을 제공하고 요청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윤리적 기준이나 안전, 사회적인 규범, 다양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자기와 타인의 복지에 대한 사료에 근거해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건설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위 기술로 사회적 의사결정하기, 윤리적으로 성찰하기, 갈등 해결하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가 있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에서는 아는 것을 넘어서 기술을 얻는 것을 교육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들에게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얻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단지 지식과 동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훈련을 통해 관찰하고 해보고 다듬어서 내 것, 내 기술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런 기술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기 위한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정서 학습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연중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시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선
정서 명명하기, 분노 조절하기, 현명하게 선택하기 등 사회정서적인 기술들을 독립된 단원이나 차시로 배정해서 가르치는 것인데요. 각 교과와 관련지어서 각 단원에 배치해서 지도할 수도 있겠죠. 이에 비해서 은연중에 가르치기란 수업 도중에 교사가 언어 또는 행동으로 사회정서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회정서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각 교과 수업에서의 규칙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따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든 사람 한상모였습니다.